안녕하세요. 네모천사와 함께하는 국어 수업,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시다. 오늘 수업은 제14차시 국어의 자음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음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자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 나간 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하세요 했습니다. 자, 단모음은 처음 시작하는 음과 끝나는 음이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처음부터 끝소리가 같은 음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벌, 굴, 오리, 후일, 대포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처음에 시작하는 소리와 끝에 끝나는 음이 다르다고 했었죠. 혀가 움직이거나 입술이 움직인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별에서 이 여 발음은 이 어가 합쳐진 발음이에요. 발음하면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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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자, 이렇게 발음 다릅니다. 그다음에 요 발음에서 유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우예요. 해볼까요? 이유 이유 유유유유유유 해서 이중모음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는 이 플러스 오입니다. 그래서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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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다음에 유는 뭐겠습니까? 이 플러스 우겠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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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요는 뭐겠어요? 이 오가 되겠죠.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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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해서, 네,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국어의 모음에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예, 방금 했는 요거지요.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이 있다. 자, 4번. 국어의 단모음 중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모음을 뭐라고? 앞쪽에 있는 모음을 전설모음이라고 하죠. 여기 선생님이 괄호를 하나 빠뜨렸네요. 전설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그 다음에 외가 해당한다. 5번. 국어의 단모음은 뭐에 따라? 혀의 높이에 따라 고중저로 나뉘죠. 마지막 국어의 단모음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하는 소리 나는 평입술 순자 써서 평순 모음과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린 상태에서 소리 나는 둥글 원자를 써서 원순 모음으로 나뉜다. 자, 정답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국어 단모음의 모음 체계 한번 해볼게요. 이중모음 아니고 단모음이라고 했지요. 단모음의 모음 체계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글자부터 썼는데 오늘은 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모음 체계, 단모음을 발음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은 첫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 예, 앞뒤 위치 한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둥그냐, 평평하냐 있었고,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어떠하냐.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자, 이 세 가지 기준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혀의 앞뒤 위치가 앞에 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자로 앞전자 써가지고 전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혀가 뒤에 오면은 뒤후자 써서 후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혀의 높이는 고, 중, 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은 평평하면은 평, 입술 순, 동그라면은 동그랗다 해서 원, 순. 네, 여기도 평순, 원, 순. 자, 이렇게 됐었죠. 자, 요거를 일단 표로,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를 집어넣어 주는데, 글자는 지난 시간에 쌤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줬죠? 뭐였어요? 키위를 주게 되었소 였잖아요. 그러면 모음 써볼게요.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예, 이렇게 되지요.
네, 해서 여기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네, 해서 평수는 높은 순서대로 이, 에. 원수는 으, 우. 평수는 으, 원수는 우, 오.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 외워서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외우세요. 오늘은 국어의 자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32쪽 교과서 펴놓고 필기 열심히 하면서 수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음의 발음 원리가 어떠한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이다. 이와 같이 발음되는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 자, 자음은 이렇게 아랫배에서부터 공기가 올라와서 발음기관, 혀나 이빨이나 잇몸이나 입술이나 또 입천장이나 목구멍이나 이런 각종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예요. 이렇게 낑기거나 아니면 아예 꽉 막히거나 아니면 살짝 막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해들을 받고 나오는 소리가 바로 자음입니다. 자,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리 나는 위치예요. 자, 자음은 배에서부터 올라온 공기가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라고 했지요. 발음기관, 이빨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혓바닥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목구멍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입천장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공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입술이나 이빨이나 입천장 중에 어느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아서 나느냐. 예, 그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울림소리. 네. 울리는 여부에 따라서 울리냐 안 울리냐. 예, 이거는 코의 울림소리를 얘기합니다. 울리는 여부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소리의 세기입니다. 네, 소리가 거치냐 세냐에 따라서 자, 먼저 1번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자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코 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네, 자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3번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면은 마지막에 요 표가 짠 나옵니다. 예, 요 표도 원리를 잘 알면은 여러분 충분히 원리를 이해하면서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리 난 위치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자음이 각각 이 발음 기관 중에 어디에 방해를 받고 나오는지 그 소리 난 위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런 의문을 공부할 때는 자기가 직접 발음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하면 집에서 혼자서 이걸 막 발음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도 온라인 영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발음을 녹음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크게 천천히 발음하면서 이걸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발음은 B, B, B. 네, 입술을 한번 오므렸다가 딱 열면서 나는 소리죠. 이 공기가 입술에서 한번 딱 닫혔다가 이 입술을 딱 열면서 이게 터지면서 나는 소리죠. B. 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순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자로. 그래서 이 B 소리를 입술 순자로 써서 순음이라고 합니다. 순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음해 볼까요? 드, 드, 드. 네, 드를 발음하면은 요 혓바닥 끝이 요 이빨 뒤쪽 잇몸에 붙었다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드, 드. 잇몸 뒤에 붙었다 떨어지지요. 그래서 요 이빨에 붙었다 떨어진다고 해서 치아, 예, 이빨 치자를 써가지고 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발음 해볼게요. 즈, 즈, 즈.
자, 즈 발음을 하니까 혀 끝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여기 혀 중간 부분이 여기에 입천장 중에서도 좀 천장 부분에 여기 좀 딱딱한 센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지는 느낌 받습니까, 여러분? 즈. 네, 그래서 요 센 입천장을 세다고 해서 요거를 딱딱할, 단단할 경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입천장을 구개라고 해요. 예, 구개. 그래서 경구개음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순우리말이고, 요거는 한자음이 되겠지요. 자, 다음에 요거 발음해 볼게요. 그, 그, 그. 네, 그 발음은 뭔가 혓바닥 이 뒤쪽이, 여기 혓바닥 이 입천장의 저 뒤쪽에 보면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린 입천장인데, 이 혀 뒤쪽 부분이 여기에 붙었다 떨어집니다.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그, 그.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연하다고 해서 여린 입천장이니까 연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히읗 요거 해볼게요. 여러분 흐 하니까 선생님 이빨도 위천장도 혓바닥도 아무것도 입술도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힘줬습니까? 목구멍에 힘줬지요. 예, 목구멍에 힘을 주면은 이 목구멍을 딱 긴장시켜서 나는 소리가 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자음이 각각 어느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기를 요거는 입술 소리 혹은 순음 요거는 잇몸에 붙으니까 예, 이빨 소리, 입소리 또는 치음 그다음 요거는 센 입천장 또는 경구개음 요거는 여린 입천장 또는 연구개음 요거는 목구멍 소리 또는 후음이라고 합니다. 자, 자음과 그 각각 소리 나는 위치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까 어디였어요? 자, 요 뒤에 있는 소리들은 요거하고 세기가 좀 다를 뿐이지 소리 나는 위치는 다 같은 글자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에 따라 구분하는지는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 일단 하면 아까 여린 입천장과 혀의 뒷부분이 붙는 소리였죠. 그 다음에 드 하면 혀끝이 잇몸 뒤쪽에 붙지요. 이빨 뒤쪽에 잇몸에 붙지요. 그 다음에 뿌 하면 뿌 마찬가지죠.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쯔 예, 세기가 다를 뿐이지 소리 나는 위치는 다 같습니다. 그죠? 센 입천장. 그 다음에 네, 목청이죠. 그래서 아까 한자로 이걸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자, 여른 입천장 뭐라 했죠? 네, 옆에다가 교과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연구개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느르 이거는 전부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예, 이빨을 갈거나 아니면 이빨 뒤에 혓바닥을 뗐다가 붙였다가 나는 소리니까 예, 이빨 치자 써가지고 치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뒷입술이 붙었다 나는 소리지요. 입술 순자 써서 순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입천장, 센 입천장 소리니까 경구개음이라고 했지요. 경자만 쓸게요. 그 다음에 하면 목구멍을 딱 막아서 나는 소리니까 예, 후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문제 나갑니다. 방금 알아본 소리 나는 위치 같은 자음을 활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보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 하면 요거는 뭐로 만든 거예요? 순음으로 만든 거죠. 예, 입술 소리로 만든 거. 부모. 그 다음에 요거는 이빨 소리 스 요거 치음으로 만든 거죠. 나사. 그 다음에 요거는 당신. 요것도 역시 이빨 소리죠. 주차. 요거는 예, 경구개음이죠. 센 입천장 소리죠. 그 다음에 가끔. 그렇죠. 영구개음. 여린 입천장 소리죠. 후회. 예, 요거는 목구멍 소리죠. 요렇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요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자음을 활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요 얘 말고 다른 예를 하나씩, 예, 소리에 따라서 하나씩 더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가 울리는지 울림의 여부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발음을 해 보시면요. 자, 네, 위에다가 가를 붙여 봅시다. 요거 발음하면은 갑, 딱 끊기죠. 갑. 자, 근데 요거를 발음하면은 감. 자, 여러분 입은 꽉 다물고 있는데 소리가 계속 공기가 계속 콧구멍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울리고 있죠. 갑, 감, 갑, 그죠? 이거는 더 울리고 싶어도 울릴 수가 없어요. 다 끊어버려요. 근데 요거는 코로 소리가 빠져나오면서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갓, 역시 울리죠. 자, 이것도 해볼까요? 각, 예. 뭔가 발음 기관으로 소리를 꽉 막고 있는데도 그 발음이 코로 계속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울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소리가 울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아까하고는 약간 다른데 요거는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가면서 울리는 소리예요. 자, 요거 볼까요? 요거는 소리가 옆으로 흘러나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요거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르, 르. 혀를 따르륵 굴리면서 혀 양옆으로 바람이 사르륵 빠져나가지요. 르, 르. 예. 그래서 라라라 하면 혀가 양옆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라, 입안이 계속 울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자, 끝이죠. 혀가 양옆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도 않고 울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울림 소리는 네, 첫 번째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보기의 자음을 입안이나 코 안에서 울리는지 여부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이렇게 입안이나 코 안이 울린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코가 울린다 해서 코를 한자로 뭐라 합니까? 비라고 하잖아요. 예, 해서 요거는 코가 울리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입안이 울리는 거. 아까 공기가 혀 옆으로 흐르듯이 빠져나간다 했잖아요. 해서 흐를 유자 써가지고 유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역시 이제 한자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2학년 때 한자 배웠으니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울리는 소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는 그니까는 쌤, 울리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방금 그라고 발음한 거는 밑에 모음을 하나 붙여서 발음해서 울리는 것 같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발음은요. 자음만 발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고 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그러면 이게 울리지 않고 그냥 끊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여기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코가 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딱딱 끊어지지요. 그 다음에 예, 요건 혀가 양옆으로 공기가 혀 양옆으로 사르르 흘러가고 있어요. 예, 코가 굉장히 많이 울리죠.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발음이 전부 이 발음이 많이 나게 바뀌잖아요. 콧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네, 울리지 않는 소리 역시 울리지 않아요. 크게 울린다 그죠? 예, 마찰은 되지만 울리는 소리는 아니고요. 예, 울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소리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자음이 어떻게 발음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요 두 가지 단어를 이제 발음을 하는데 성대에다가 요 그림처럼 이 학생처럼 손을 올리고 한번 발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그, 자, 요 발음을 하려면은 소리가 더 어떻게 돼요? 보다는 더 강하게 나지요. 예, 소리가 더 강하게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두 글자를 발음할 때는 얇은 종이를 입에 대고 발음해 보는 거예요. 그, 크, 그, 크. 자, 크 할 때 호흡이 더 확 나오죠. 그래서 종이가 앞으로 휙 이렇게 날아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이는 더 세게 난다. 예, 또는 숨이 더 많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 끄 발음이 더 강하게, 빡빡하게, 되게 나잖아요. 되다 하면은 뭔가 좀 밥이 되다 하면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빡빡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된 소리라고 합니다. 요 끄를 된 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크 하면 뭔가 목구멍에 힘을 팍 주면서 거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거센 소리, 된 소리 기억하세요. 자, 다음의 단어를 순서대로 발음해 보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잘랑, 짤랑, 찰랑. 잘랑보다는 짤랑 하면 더 강하고 잘랑, 찰랑. 예, 찰랑이라고 하면은 좀 더 거세죠. 예, 해서 짤랑 하면은 짤랑짤랑짤랑 방울 소리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찰랑찰랑 하면은 더 거칠게 느껴진다.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얘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뱅글뱅글, 뱅글뱅글, 팽글뱅글. 네, 그래서 뱅글뱅글 돈다 할 때랑 뱅글뱅글 돈다 할 때랑 팽글팽글 돈다 할 때랑 느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예를 두 가지만 찾아서 퀴즈 적어봅니다. 자, 드디어 자음의 체계 세 가지 기준 다 배워봤는데요. 첫 번째, 소리 나는 위치 5가지. 입술, 이빨, 딱딱한 경국의, 연한 영국의, 목구멍 소리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울리는 여부 따라서 비음, 유음 있었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네, 자, 요거 적어볼까요? 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부터 순음, 그다음 이빨, 치음, 그 다음에 딱딱한 경구개음, 그 다음에 연한 입천장, 연구개음, 그 다음에 목구멍, 후음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울리는 여부에 따라서 콧소리가 나면 비음, 그 다음에 혀 옆으로 공기가 흐르르 흘러가면 유음,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그냥 부드러운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하고요. 요거보다 강하게 나는 거, 된 소리, 그 다음에 거칠게 나는 거, 거센 소리.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자음 체계를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쌤이 고민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다, 사자, 가, 하하하 웃으면서 마누라, 야 라고 불렀다는 거죠. 바다 사자가 하하하 웃으면서 마누라야 불렀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거꾸로 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자음의 발음 방법이 3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먼저 제일 처음에 소리 나는 위치가 있었지요. 소리 나는 위치. 자, 소리 나는 위치가 자, 여기가 뭐였습니까? 입술 소리. 한자로는 순음. 그 다음 요거는 잇몸 소리. 예, 또는 이빨에서 나는 소리니까 이빨 치자서 치음. 그 다음 요거는 센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이니까 딱딱할 경자 써서 경구개음. 그 다음 요거는 여린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열이니까 연하다 해서 연구개음.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 또는 목청 소리라고 하지요. 목청 소리는 후음. 네. 자, 이렇게 소리 나는 위치가 5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기준이 뭐가 있었습니까? 소리 내는 방법. 네. 자, 소리 내는 방법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울리나 안 울리나에 따라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울림 소리. 안 울리는 쪽이고, 요거는 울림 소리. 자, 울림 소리인데, 요쪽은 느, 했으니까, 요거는 코가 울리는 거잖아요. 코가 울리니까는, 한글로는 콧소리, 그리고 한자로는 코 비자 써서 비음. 그다음 요거는 르 해서 혀 양쪽으로 숨이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새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흐름 소리. 예, 한자로는 흐를 유자 써서 유음. 네. 자,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름이 요 뒤에 위에 글자들은요 발음을 해볼 때 뿌, 뜨, 그 해서 뭔가 소리가 이렇게 탁탁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터지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해요. 파열음. 예, 탁탁 터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즈 해서 좀 갈잖아요. 갈기 때문에 터지는 소리와 마찰하는 소리가 섞여 있다고 해서 파찰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이빨 사이에 공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마찰해서 나는 소리죠. 요거는 예, 목구멍 사이로 공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역시 마찰해서 나는 소리잖아요. 해서 요거는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파열, 파찰, 마찰. 네. 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리의 세기가 됩니다. 소리의 세기.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요거를 세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예사 소리. 그 다음에 강하게 발음하면 된 소리. 거세게 발음하면 거센 소리. 네.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것도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네. 자, 이러면 여기다가 적어줄 수가 있죠. 뿌, 뿌. 예사 소리는 뿌, 된 소리는 뿌, 거센 소리는 푸. 자, 잇몸에서는 예사 소리 드, 된 소리 뜨, 거센 소리 트.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는 예사 소리가 그, 된 소리 끄, 거센 소리 크. 네, 그 다음에 파찰음 해볼까요? 예사 소리 즈, 된 소리 쯔, 거센 소리 츠. 네, 그 다음에 마찰음 해볼까요? 예사 소리 스, 된 소리 스, 거센 소리는 여러분 쉬웠을 거센 소리 할 수 있어요? 스, 스. 안 됩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거센 소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청에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네,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소리가 구분이 안 나. 그냥 히읗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울림 소리는요 이렇게 된 소리 거센 소리 낼 수 있습니까? 에서 이거를 어떻게 거세게 강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울림 소리는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위에 안 울림 소리에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자,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요거를 외워서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야 됩니다. 바다가 바다 사자가 하하하 마누라야 적어놓고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또 방법에 따라 울림 소리 그 다음에 세기에 따라 이렇게 몇 번 연습장에 그려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도 쉬운 내용이 아니었죠. 외울 것도 많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 좀 영상을 몇 번 돌려보시면서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또 시험 대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요.
과제는 여러분 선생님이 뿌려준 설문지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학습활동 141쪽까지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끝!